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저는 한국사와 통합사회를 수업하는 강사인데요. 그렇다면 10월 9일은 이 모든 통합사회 한국사를 수업하는 강사에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10월 9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10월 9일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법정 공휴일이자 바로 한글날입니다. 한글, 즉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여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날이죠.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 훈민정음을 9월 상순에 책으로 펴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1446년 9월 상순의 마지막 날이 음력 9월 10일을 양력으로 계산하면 10월 9일이 되는데요. 한글날로 정해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빛나는 업적과 한글의 우수성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숨어져 있기 때문이죠. 광화문 광장에 자리 잡고 있는 세종대왕 동상에도 물론 한글이 담겨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개장한 2009년 한글날에 맞춰 동상이 세워졌는데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동상의 주인공이 결정되었습니다. 조사 대상의 50% 이상이 세종대왕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고 하죠. 4m 계단 위에 놓인 높이 6m의 동상은 그 존재만으로도 웅장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잠깐 돌발 퀴즈. 동상을 자세히 보면 세종대왕의 왼쪽 손 위에 책 한 권이 놓여 있는데요. 어떤 책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답은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그 사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인데요. 해례본 중에서도 글자를 만든 원리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는 용자례 편을 펴고 있습니다. 동상 속 책 한 권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죠. 훈민정음은 그 글자도 그리고 글자를 만든 과정도 무엇보다 그 원리까지도 만든 사람이 직접 밝힌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놀라운 기록인데요. 일상에서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는 우리 글, 한글의 자랑스러움을 무심코 넘기지는 말아야겠습니다. 그 가치를 절대 잊지 말아야겠죠.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글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한 바른 소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언문이다, 반절, 암글, 국문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다가 개화기의 국문학자인 주시경이 처음으로 한글이라고 불렀죠. 외계인설이 있을 정도로 천재적인 실력과 인성까지 갖춘 세종대왕이었지만 한글 창제의 과정은 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종실록 1443년 12월 30일의 기록을 보면 임금이 친히 어문을 만듦이라는 짧은 기록만 남아있는데요. 중국의 한자만을 우수한 글이라고 여겼던 당대의 신하들의 심한 반대로 비밀리에 글을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세종을 도와 당대 문화를 꽃피웠던 집현전의 학자들조차도 한글 창제를 처음에는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던 기록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들이 상소하기를 언문을 제작하신 것은 지극히 신묘하고 천고에 뛰어나시나 부디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문을 만든 것을 중국에서 알면 대국을 섬기는데 부끄럽습니다. 중국을 버리고 오랑캐와 같아지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동궁, 즉 세자가 성리학의 마음을 쓸 때인데 언문에 신경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당시 중국을 제일로 여겼던 성리학자들에게 한문을 버리고 한글을 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훗날 문종이 되는 당시의 세자가 성리학보다 한글에 더 마음을 쓰는 것까지도 걱정하던 시대였습니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창제할 때 문종을 비롯한 대군과 공주들이 함께했다라는 학설도 이야기되고 있죠. 실제로 세종대왕이 지은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된 이유를 적은 글이 남아있는데요. 임금인 군, 세자를 의미하는 악이용 등의 글자를 내용 중간마다 넣어서 세종대왕이 문종과 함께 작업을 했다는 암시를 암호처럼 담아놓았다라는 재미있는 주장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종의 둘째 딸 정의공주와 관련된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으나 발음을 모두 풀지 못했다. 공주에게 내려보내자 곧 풀어 바쳤다.
세종이 크게 칭찬하고 상으로 특별히 노비 수백을 하사했다. 정의공주의 시댁인 죽산 안씨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족보인 죽산 안씨 대동보 속에 남아있는 기록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훈민정음. 세종은 훈민정음 예의서문을 통해 직접 글을 만든 이유를 적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내가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세종이 자녀들과 힘을 합쳐 백성을 위한 글을 만들었던 것이죠. 너무나 궁금한 이 과정.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시대로 슉 날아가서 한글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내 눈으로 지켜보고 싶다는 생각. 여러분은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알면 알수록 더욱 놀라운 한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지폐 속에도 숨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만원권 지폐의 주인공이 세종대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 속에 훈민정음의 자음과 모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세종대왕 옷깃을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그 안에 글자가 보이는데요. 오늘날 사용하지 않는 처음 만들 때의 글자도 새겨져 있어서 더욱 그 의미가 크죠. 한글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K문화의 대표주자이기도 합니다.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인사동은 외국인들의 필수 관광 코스죠. 인사동 거리의 모든 간판을 한글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외래어 상점조차도 한글로 표기해야 됐는데요. 한글 간판이 인증샷을 찍어야 하는 핫플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입니다. 한글은 세계학자들이 존경을 표하고 연구하며 그 가치를 더욱 인정받고 있죠. 1996년 프랑스에서 열린 세계 언어학자들의 학술대회에서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문자인 한국어를 세계 공용어로 채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저서인 총균 쇠로 풀리처상을 수상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세계 모든 언어를 통합하기 위해 하나의 문자 체계를 고른다면 저는 한글을 강력 추천할 것입니다. 한글은 인간의 창조성과 한국인의 천재성에 대한 위대한 기념비와도 같습니다. 오늘은 익숙한 듯 새로운 한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알면 알수록 우리 글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뿜뿜 넘쳐나지 않나요? 채널 반주원도 더 귀한 역사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알람 설정 오늘도 안 하고 계신가요? 해주세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에게 많은 감사를 남기면서 오늘의 영상 끝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